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벌레 라이브 책읽지라입니다. 오늘은 프로 작가의 탐나는 글쓰기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폰으로 하는데 이렇게 뿌옇죠? 이렇게 여기 닦아도 뿌옇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좀 선명하지가 않네요. 어제 많은 분들이 재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이제 어제 못 들은 분들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프롤로그를 먼저 읽는 걸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방송작가가 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방송작가로 일해보는 건 어때? 방송사 PD인 학교 선배가 던진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었다. 3년차 잡지사 기자 생활을 접고 멋모르고 방송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기사 작성은 취재하느라 발로 뛰는 것이 어려웠지 취재한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옮기면 됐다. 하지만 예능방송에서 요구하는 원고는 그동안 써왔던 글이 아니라 말을 써야 했다. 방송작가는 말꾼, 이야기꾼이다. 그런데 내겐 이야기에 대한 개념조차 없었다. 꼬박 2년을 말글쓰기, 방송 스토리텔링에 바쳤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요. 좌충우돌 시절 10년을 보냈다. 그때 처음에 들어가게 된 게 어제도 말씀드렸던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로 오랜 작가 생활을 했고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은 승승장구했고 방송 3사를 오가며 화제의 TV 예능 프로그램을 제법 만들었다. 재미없으면 방송이 아니다. 방송 제작 제1계명이다. 방송이 더 높은 시청률, 청취율을 위해 재미를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오해다. 재미있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 드라마, 예능, 시사교양, 탐사보도 등 방송 컨텐츠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런데 방송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에 시청자, 청취자는 아직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는 시청자, 청취자가 무심코 돌리는 채널과 다이얼을 고정하게 해야 한다. 보고 듣는다고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흥미로운 내용으로 재미를 넘어 감동을 줘야 한다. 감동해야 공감하고 공감할 때 비로소 메시지가 전달된다. 공감은 방송 컨텐츠만이 아니라 모든 컨텐츠의 궁극의 목표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12장으로 이 책이 쓰여지게 된 거는 이 작가님이 12장으로 된 36시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방송 컨텐츠 스토리텔링 커리큘럼을 진행을 하신대요. 그 중에서 방송은 물론 일반적인 컨텐츠 제작과 글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골라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6월 여름의 문턱에서 박경덕 이렇게 이제 서론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글쓰기 이야기를 좀 더 들려드릴게요. 네, 현탁님, 이거는 페북에서 하는 라이브 방송으로 저는 책을 읽는 책읽지라입니다. 영철님, 병국님, 네, 광주님, 호연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글쓰기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지 컬러의 이 색깔이 참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쓰이는 이야기가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소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 특히 카드 뉴스 만드는 사람들 요즘 많이 되게 만들고 있으니까 네, 그런 데이먼님 연애 안 합니다. 네, 민호님 히트다 히트 감사합니다. 네, 덕규님 출석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글쓰기 기승전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고 글쓰기의 방법에 있어서 글을 잘 쓰려면 이라는 방법을 소개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글 잘 쓰는 비법은 간절함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간절하자. 그래서 진심을 담아야 하고 그 이경규가 간다에서 그 이경규와 쌀집 아저씨 김영희 PD가 굉장히 막 기다려가지고 정지선 지키는 사람을 장애인 부부를 만났던 것처럼 간절함이 진정성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간결하라. 그래서 짧게 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좋은 문장은 이제 차라리 짧게 그리고 원고지 한 줄 넘어가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오늘 글쓰기 업그레이드 세 번째 비결입니다. 명확하라. 네, 뭐가 명확해야 되냐? 먼저 수신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싱글벙글쇼 원고를 쓸 때는 대상이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서민층이었다. 그들의 눈으로 보려고 했고 그들의 생각으로 판단하려 했고 그들의 마음으로 글을 쓰려 했다. 기호님 조금만 크게 얘기해달라고. 저 사실 오늘 마이크 사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까먹고 다른 책 읽고 있다가 세팅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번 주 토요일에는 마이크의 성능을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신 조금 가까이 대고 얘기할게요. 전파 견문록을 기획 제작하고 대본을 쓸 때는 어린아이에게 관심이 많은 20대 후반에서 30대의 미혼 기혼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 사랑의 리퀘스트 대본은 세상사 어려움을 겪어내고 힘들게 사는 이웃에게 관심을 두는 40, 50대 주부가 대상이었다. 이렇게 사실 대중 프로그램은 여러 사람들이 보는 건데도 좀 더 구체적으로 타겟을 잡는다는 거죠.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좋은 활과 화살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방송의 말글이나 SNS의 문장 역시 작자와 독자의 1대1 관계에서 읽힌다.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목이 명확해야 한다. 네. 글을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주제다. 주제를 확실하게 정하고 글을 써가야 명확한 글이 나온다. 주제는 글을 써가는 방법이고 이정표다. 주제를 정했으면 그 주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 만들기에서는 로그라인이라고 한다. 로그라인이란 A4 용지 한 장의 시놉시스를 상황 설명, 캐릭터, 결말 등을 담은 한 문장으로 줄인 것이다. 이거 되게 와닿았어요. 영화 명랑의 로그라인,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 외선 123척을 물리쳤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주인공의 성격과 추구하는 목표, 주요 사건, 장애물, 적대자, 그리고 이야기의 결론이 다 들어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 한 문장에 사실 이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명량의 시나리오는 이 로그라인을 벗어나지 않는다. 영화의 모든 씬과 대사는 로그라인과 관련이 있다. 로그라인과 관련 없는 에피소드라면 이야기에서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 시간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시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는 없다. 글쓰기 조언이 있다. 글쓰기를 하며 이런 과잉 친절을 쉽게 범한다. 우리 다른 얘기 너무 많이 한다는 거죠. 명확한 문장은 정해진 주제에 집중한다. 주제에서 벗어나는 문장은 군더더기다. 주제가 명확한 대표적인 문장은 신문 사설이다. 모든 문장이 제목을 향해 정렬되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 네, 이호연님 형광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사실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오늘은 이거 썼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해도 뒤에 그렇게 크게 자국이 남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한국 책들이 되게 종이가 두꺼워가지고 웬만하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글쓰기 업그레이드 이야기하라. 예문 많은 글이 재밌다. 도울 김용옥 선생님에게 누가 물어봤대요. 예술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99%의 재미와 1%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메시지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어차피 삶은 혼자 사는 것, 고독과 관계된 것이 예술이며 예술의 99%는 재미라는 뜻이다. 네. 광주님, 글의 콘텐츠 독특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이 책에서 언급하나요? 구성을 훌륭하게 하더라도 콘텐츠가 약하면 전달력이 약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게 사실 글쓰기 이건 약간 장기술에 가깝고 잔기술보다는 글감에 대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건 삶에 대한 얘기고 철학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느낌이 들 만큼 그래서 되게 와닿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테드 강연은 이야기로 풀어간다. 재미로 따지면 테드 강연 전체를 통틀어 로리 서덜랜드의 광고쟁이의 인생 교훈만한 강연이 없다. 그의 강연은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다. 모든 가치는 인지된 가치이다. 라는 두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프리드리 대제는 독일인들이 감자를 농산물로서 또 식자재로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18세기 프러시아 사람들은 채소를 거의 안 먹었어요. 마치 요즘 스코틀랜드 사람들처럼 말이죠. 프리드리 대제는 처음엔 강제로 감자를 소비시켰습니다. 프러시아 농민들의 대답은 뭐였냐면 이 망할 놈의 것은 개도 안 먹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우리 보고 어쩌라고 였다죠.
심지어 감자 재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이 있다는 기록마저 있어요. 그래서 프리드리히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른바 마케팅 전략이에요. 프리드리히 대제는 감자가 왕실 채소이고 왕족들만 먹을 수 있다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왕실 전용 농장에 감자를 심은 다음에 경비병을 배치하라고 명령했어요. 밤낮으로 감자밭을 지키되 너무 열심히 지키지는 마라. 경비병을 둘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훔칠 만한 가치도 있다. 이것이 프리드리히 대제의 마케팅 전략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일에는 감자를 재배하는 거대한 규모의 지하 경제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프리드리히 대제의 업적은 바로 감자를 리브랜딩한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 강연을 만약에 이렇게 다 말했다면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다. 모든 가치는 인지된 가치다라고 말해버렸다면 좀 와닿지 않았을 텐데 감자의 리브랜딩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와닿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연하는 동안 객석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재미있어야 듣는다. 감동이란 재미 너머에 있다. 재미가 없으면 감동도 없다. 로리 서덜랜드가 말하는 모든 가치는 상대적이다. 모든 가치는 인지된 가치다라는 것은 글쓰기에서도 중요한 팁이다. 명문은 따로 없다.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면 명문이다. 글쓴 이의 마음을 전하면 명문이다. 그러면서 테드 그 요청을 하잖아요. 연사에게 그때 메일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대요. 되게 저도 처음 봤는데 되게 와닿았는데 크게 생각해 주세요. 이전엔 볼 수 없었던 최고의 강연을 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청중들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강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연사님의 아이디어를 공유해 주세요. 자신을 진실하게 보여주세요. 연사님의 열정과 꿈 그리고 두려움까지도 모두 나눠주세요. 무장 해제를 해주세요. 실패에 관한 이야기가 때로는 더욱 성공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얘기해주세요. 추상적인 이야기보다는 예시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이야기로 풀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청중들과 교감하세요. 우리를 울고 웃게 해주세요. 자랑은 금물, 사람들을 다 도망갑니다. 네, 이 메일도 굉장히 힘이 있지 않나요? 그 연사님한테 어떤 강의를 준비해주세요라는 몇 줄의 메일인데 이거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재미가 있어야 감동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이고요. 또 뭐 재미있는 글쓰기에서 그래서 실제로 뭐 그러니까 장자의 뭐 장자, 탈무드, 수타니파타 뭐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림을 그리게 하라. 이게 되게 와닿았는데요. 소설을 읽는다. 읽고 나서 긴 탄식을 내뱉는다. 노래를 듣는다. 소절마다 희로애락의 다양한 표정을 지으며 노래에 빠진다. 이렇게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시, 소설, 노래, 영화, 드라마의 실체는 그것들이 담고 있는 이야기다. 이것은 타와라 마치의 샐러드 기념일에서 발췌한 단가다. 단가란 5777의 31자로 된 일본의 정형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전화해라고 말하며 수화기를 놓는 내게 지금 당장 전화하고 싶다. 왼손으로 내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만지는 행동은 사랑일지도 몰라. 문득 너의 농담이 떠올라 빙긋이 웃는다. 사람들의 물결 속에서. 이게 사실 일본어로 치면 더 뭔가 라임이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들으면서 저도 되게 눈에 그림이 그려졌거든요. 감정, 이모션이라는 말에는 움직임, 모션이 들어있다. 광고 카피라이터의 바이블, 카피캡슐의 유명한 조언이다. 고민 많이 했어 보다 밤새 한 잠 못 잤어가 더 와닿는다. 고민이라는 단어에 마음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 잠 못 잤다는 행위에는 마음이 드러나 보인다. 이거 너무 멋있지 않나요? 생각이나 의지, 감정은 그 자체로 생생하게 드러낼 방법이 없다. 결혼하고 싶어라는 표현보다 매일 아침 같이 눈뜨고 싶어. 아들, 딸 둘만 놔두고 이런 표현이 직관적이고 실제적이다. 말로 설명하지 말고 보여줘라. 그림을 그리게 하라. 회화적인 언어를 써라. 무라카미 하루키의 한 줄 문장에 이런 그 조언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한 줄 문장에 달려 있다. 수백 쪽 분량의 후쿠시마 사태 보고서를 한 줄 움직임이 있는 문장으로 줄였다. 지옥문이 열렸다. 글쓰기의 핵심은 맞춤법, 문법, 묘사체 등이 아니라 이야기 쓰기다. 여러분 이거 되게 저만 와닿나요? 되게 별말 아니고 당연한 말인데 진짜 힘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아까 고민 많이 했어 보다 밤새 한 잠 못 잤어 이게 진짜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네, 봉호님 목소리 칭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팁들도 이제 들어가요. 끼리끼리 모아 써라. 간단하고 쉽지만 글쓰기 최상의 기술이다. 아이고, 자꾸 치네요. 관계가 밀접한 문장 요소는 최대한 가까이 놓아라. 붙여놓을 수 있으면 더욱 좋다.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를 최대한 가까이 쓰는 건데 한번 볼게요. 나는 그런 그가 너무 부러웠다 보다는 그런 그가 나는 너무 부러웠다. 나는이라는 주어와 부러웠다를 붙이는 게 낫다는 거고요. 빗물이 수로를 따라 흘러내렸다. 역시 수로를 따라 빗물이 흘러내렸다. 주어 동사를 가까이 붙이는 게 낫고요. 사람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한다 보다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다가 낫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어와 서술어를 최대한 가까이 붙이래요. 봉투를 외투 주머니에 넣었다 보다는 외투 주머니에 봉투를 넣었다. 그리고 그의 행로를 의식에 맞춰 소설 속에 담아냈다 보다는 의식의 흐름에 맞춰 그의 행로를 소설 속에 담아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진짜 공감되죠. 저는 좀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뭐 되게 당연한 말들인데 이런 부사 줄이는 거. 대체로, 일반적으로, 흔히, 상당히, 빈번히, 매우, 아주, 많이, 빨리 이런 말들 일상생활에서 사실 많이 하는데 부사는 그 뜻을 분명하게 하는 단어지만 글쓰기에서는 도로의 걸림돌과 같다. 근거 없이 과장한다는 느낌이 든다. 말의 글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같은 관계부사도 되도록 과감하게 없애자. 문단에 생동감이 생긴다. 그리고 조사는 글의 리듬감을 줄이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같은 그런 조사들도 가감하게 생략하자. 그리고 중복되는 대명사를 줄이자. 이거 재밌었는데 나라는 1인称 대명사를 생략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한글은 주어 생략이 묘미다. 문 밖을 나섰더니 바람이 좋더라고요. 바람에 등 떠밀려 오랜만에 잠깐 집 앞 공원을 산책했어요. 바람결에 마른 나뭇잎 냄새가 코끝을 툭 치고 가더라고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어요. 벌써 가을이라는 생각에. 나라는 주어가 빠져 있어도 다 이해되는 문장이다. 나를 말하면 고집스러운 문장이 된다. 네, 이것도 굉장히 와닿죠. 시도 때도 없이 끼어드는 글쓰기의 유령, 의존 명사. 뭐뭐 하는 것이라는 거 있잖아요. 또 뭐뭐 할 수 있다. 이런 것 빼겠죠? 이 표현도 많이 사용하는 문장이다. 뭐뭐 한다, 뭐뭐 하겠다로 고치자. 아무리 대단한 글쟁일지라도 노력 없이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는 아무리 대단한 글쟁이라도 노력 없이는 오래가지 못한다로 고쳐야 한다. 그래야 좀 더 확신 있는 문장이 되겠죠. 네, 지윤님도 굉장히 와닿으신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는 그런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넘어가 볼게요. 조지 오웰의 글쓰기, 그다음 필사는 정말 많은 곳에서 권유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필사를 이 작가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제 교육을 한대요. 신문사설 30편 필사하기, 이회수의 감성사전,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마루야마 겐지의 달에 울다, 무라카마 하루키의 여행법 이런 책들을 필사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죠? 빈태님 이 책이 진짜 저도 되게 역시 탐나는 글쓰기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롯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좀 많이 뛰어넘었네요.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인데 방송 이야기는 영웅전이다. 이분은 이렇게 한마디로 압축을 합니다. 근데 영웅전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제 이야기의 힘이 공감이다. 성경과 원시불교 경전, 수타파니타, 탈무드, 코란 등 인류의 지혜가 담긴 오랜 경전들이 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이야기로 꾸며져 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한다. 단군시나 고조선사, 고구려사 등 역사도 이야기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이야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와 함께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간다. 한 강연에서 황석영 소설가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이야기가 살아남는가? 시대 정신을 담은 이야기가 살아남습니다. 읽는 사람이 내 얘기 같은 이야기,
그것은 바로 공감을 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0년 방송작가로 일하면서 드라마를 제외한 모든 장르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 한 가지 이야기만을 만들어 왔다. 영웅의 이야기, 영웅전이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사실 영웅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분이 특히 라디오 사연을 많이 썼잖아요. 라디오 사연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작은 회사의 승진을 꿈꾸며 휴일에도 출근해 잔업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 집에서 빠듯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아내에게 고맙다며 노래를 신청한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연이 소개되고 주인공들은 다채롭다. 그런데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인공과 사연에는 공통점이 있다. 고난과 역경에도 누구를 탓하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또 자선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주인공은 어려운 환경의 환자나 환란의 희생자다. 눈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을 힘겹게 헤쳐가는 안타까운 이웃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험난한 운명에 무릎 꿇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그 운명을 이겨내리라는 무모하리만큼 용감한 사람들이다. 네. 아까 누구지? 광준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책에서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냐고. 근데 이게 진짜 컨텐츠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 주변 사람들의 공감 가는 이야기. 그리고 세정님, 도서관에서 빌려서 볼까요? 수상할까요? 라고 했는데 도서관에 아직 안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최근에 나온 책이라. 아니면 빌려갔거나 누가. 방송 컨텐츠가 추구하는 목표는 단순 명료하다. 모두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뛰어봐야 벼룩인 평범한 인간을 배우로 삼아 그리 새롭지 않은 이야기를 소재로 모두를 감동시키려 한다. 감동해야 공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감동하는가? 영웅의 이야기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주인공들처럼 스펙이 엄청난 영웅이 아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다. 이거 굉장히 끌리는 것 같아요. 왜 할리우드 영웅들은 굉장히 되게 초능력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중국 영화, 특히 대만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성치 이런 거 보면 되게 우리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 물론 그들도 비범한 재주를 가졌지만 되게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영웅 이야기에 감동할까?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모험하는 자다. 그리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있다. 라이벌과 적대자가 있고요. 보호해야 할 대상이 있다. 주조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희생한다. 하늘을 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사람을 탓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 오만에 의해서만 좌절한다. 고 합니다. 영웅을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극복의 기술을 완성한 인간이라고 한다. 영웅은 외형적 물리적 힘으로 획득되는 존재가 아니다. 자신과의 싸움, 내면의 싸움에서 이긴 자다. 신을 원망하지 않는다. 운명을 거부하지 않는다. 소나기가 내리면 비를 뿌려대는 하늘 한번 쳐다보고 거침없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자다. 영웅은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 인간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는 존재다. 그래서 진짜 이 작가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는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도 다 이런 영웅의 이야기가 아닐까, 결국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무릎팍도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게스트고 적대자와 라이벌은 강호동입니다. 주조연은 유세윤과 우승민이다. 고현정 편을 살펴보자. 오프닝은 미인대회 코스프레다. 주인공 고현정은 1등을 해본 적이 없다는 고민을 가지고 나왔다. MC이자 적대자 캐릭터인 강호동이 고현정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엄포를 넣는다. 그러자 주인공 고현정은 MC가 잘 이끌어가줘야 된다고 받아친다. 기승전결에서 기 부분이다. 근데 이제 무릎팍도사 강호동에게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다른 MC들은 이렇게 잘 띄워주잖아요. 근데 적대자 캐릭터로 게스트를 대한다. 친절하기는커녕 위압은 기본이고 겁박까지 한다. 주인공 고현정 또한 그런 강호동에게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각을 세운다. 주조연 역할인 보조 MC 유세윤이 건방진 프로필을 진행한다. 고현정이 출연한 작품들을 공격하듯이 소개하고 자기의 연기 인생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미용실 원장님 추천으로 미스코리에 출연했다며 성형 사실 등 본인의 과거를 고백한다.
첫 작품인 여명의 눈동자 뒷이야기와 김종학 감독과의 인연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MC 강호동의 압박,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공세를 의연하게 넘기면서 당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간다.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펼치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강호동과 계속 대립각을 보입니다. 끝으로 강호동은 고현정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알려준다. 1등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네, 그래서 적대자인 강호동과 주조연인 유세윤, 유승민이 주인공인 고현정을 흔들어댔다. 하지만 고현정은 어느 때보다 의연했고 어느 때는 재치 있게 위기를 넘겼다. 그런 고현정을 보고 안티팬들까지도 호감을 느꼈다. 이렇게 주인공, 적대자, 주조연의 역할을 만들어 갈등을 이끌어내는 형식이 방송 이야기 만들기 기술이다. 제가 그냥 여기는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방송 한 편도 이런 고민과 이런 구도를 가지고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데 더 고민을 해서 기승전결을 가지고 끌어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든 대목이었고요. 이제 사실 여기 이야기 만들기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저는 간단하게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캐릭터 3종 세트를 먼저 만든다고 합니다. 주인공, 적대자, 주조연. 아까 그 무릎팍도사에서처럼요. 그리고 이제 플롯의 행위 패턴이라는 것들이 있대요. 이제 좀 더 글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 간단하게는 추구, 모험, 희생, 라이벌, 희생자, 수수께끼, 추적, 유혹, 발견, 복수 뭐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기승전결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글 쓰는 작가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영웅의 여정 12단계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이거를 쿵푸 팬더를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잠깐 얘기해 볼게요. 그죠. 방송 작가들은 이런 공부를 하고 이런 고민까지 하나 봐요. 쿵푸 팬더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성인들까지 열광했다. 쿵푸 팬더 역시 영웅의 이야기, 그 여정이기 때문이다. 쿵푸 팬더의 시놉시스를 보글러의 영웅의 여정 12단계로 간단하게 분석했다. 자, 기승전결이 또 나눠지고요. 기는 일상세계. 평화의 계곡 국수집 아들 포의 꿈은 위대한 쿵푸 마스터가 돼서 무적의 5인방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모험의 소명. 우구웨이는 우주께서 우리에게 용의 전사를 데려다 주셨다라며 포를 용의 전사로 임명한다. 3. 소명의 거부. 시프와 5인방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따돌림 당하던 포는 자신은 능력도 강점도 없다며 돌아가겠다고 한다. 자, 승입니다. 멘토를 만나요. 어제는 역사고 내일은 미스터리지만 오늘은 선물이다. 그게 선물이 그러니까 프레젠트라는 얘기를 하죠. 불리는 이유란다는 격려의 말과 함께 복숭아를 받은 포는 다시 훈련을 시작한다. 5. 첫 관문 통과. 시푸는 포를 다루는 핵심이 먹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먹을 것을 이용해 포를 훈련시킨다. 마침내 포는 시푸의 시험을 통과한다. 6. 시험 협력자 적대자. 5인방과 타이렁은 치열하게 싸움을 펼친다. 타이렁의 공격에 결국 5인방이 패해서 제압된 상태로 귀환한다. 전. 동굴 깊은 곳으로 접근. 시푸는 타이렁과 싸워야 하는 포에게 용의 문서를 건넨다. 포는 용의 문서를 펼쳤지만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다. 8. 시련. 백지 용의 문서를 본 포는 자신은 용의 정사가 아니라면서 시리에 빠진다. 보상. 아버지께 국수 비법은 원래 없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포는 용의 문서의 의미를 깨닫고 용기를 얻는다. 결. 기환. 타이런과의 대결에서 밀리는 시푸를 포기하러 포가 돌아온다. 11. 부활. 포가 타이런과 대결을 펼친다. 자신의 단점을 장점으로 활용한 멋진 대결이다. 12. 보물을 가지고 기환. 타이렁을 물리친 포는 진정한 용의 전사임을 인정받는다. 자, 이렇게 12가지 영웅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기승전결에 적절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고 이야기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짜여지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여기 내용이었고 사실 무엇을 얘기할까 이런 부분들이 이 책에선 더 많이 다뤄진다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원래 오늘 제가
여기 그 희극과 비극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극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 뭐 영웅전은 비극의 전형이다부터, 그리고 또 그럼 희극의 원천, 웃음. 그러면 우리 웃음의 요소는 뭐가 있느냐? 어떤 경우에 우리는 웃음을 자아내느냐? 반복과 반전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그리고 ABCD라는 구조가 아니라 ABC에서 예상치 못한 X가 나왔을 때 웃음 포인트가 만들어진다. 라든지, 그리고 뭐 경직성과 실수에서 웃음이 만들어진다든지, 네, 이런 이주일 씨의 이야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의 관계상 이 부분은 생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 좀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딱 글을 잘 쓰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글에 대한 재료들을 어떻게 우리가 모으고 어떻게 구성할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매일 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소개하고 또 저는 이제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의 목표고 그런 저한테도 굉장히 유용한 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많은 분들이 또 동감을 해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재미있으셨죠?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좋아요 팡팡 쏴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들은 것으로 알고 이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아요 팡팡 감사하고요. 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는 토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